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화해장식 기능사 총 3과제 중에 제2과제인 서양꽃꽂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평형 즉 호리존탈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실습 이론을 좀 바탕을 가지시고 실습에 들어가시면 훨씬 더 형태를 잡거나 그리고 수평형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호리존탈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평형은 말 그대로 수직형보다는 수평의 선이 좀 더 강조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수평형으로 불려집니다. 자, 수평형은 호리존탈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평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적인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수직선보다는 수평적인 선이 더 강조되는 스타일, 그리고 제작 시의 유의사항, 수평선으로 강조할 때 수직선의 높이나 그리고 중심부에 들어가는 VFP 등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형태 구성을 하는 제작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실습을 할 때 어떤 형태로 제작이 되는지 그 제작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 번째로는 완성된 형태를 가지고 소재를 어떻게 사용하고 실제로 완성되었을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적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평적인 선이 강조되는 길고 나지막한 화형을 이루며 대칭이나 비대칭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전형적인 수평형의 폭은 화기폭의 2배 정도로 만들어지지만 제작 의도에 따라 길이를 더 길게 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수평선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로로 긴 게 아니라 가로로 길게 제작이 되는 형태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그 특징으로는 좌우 길이가 긴 수평선을 표현한 형태이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특징이죠. 두 번째로는 기본형은 사방화로 제작되나 일방화로 제작이 가능하다. 화해장식 기능사 실기 2과제에서는 사방화로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일방화로도 제작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낮은 화기에 장식하는 것이 무난하며 테이블이나 평평한 곳에 놓여 평온하고 안락한 느낌을 주며 마주보고 대화하기에 적당한 높이로 제작한다. 수평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센터피스 개념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수평형을 할 때는 평온한 느낌, 안락한 느낌을 주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수직선이 갖고 있는 상성적이고 근엄한 어떤 그런 느낌보다는 수평선은 편안한 느낌을 주는 선적 형태에서도 오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테이블 장식용으로 긴 화병이 제작할 경우에는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형은 센터피스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시야를 가리는 높이 정도로 제작이 되는 경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해장식 가장 중요한 부분 TOP, Time, Occasion, Place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상대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제작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 개의 작품을 나열하여 긴 테이블 위에 장식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제작하는 길이는 60에서 70 정도 제작의 길이지만 실제로 60, 70 정도의 사이즈를 계속 연결을 하시게 되면 2m, 3m의 긴 테이블 장식도 가능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작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점을 가진 방사형 줄기 배열로 제작한다. 화해장식 기능사 제2과제 꽃꽂이 7가지에 나오는 모든 형태들은 1초점 방사줄기 배열로 제작하셔야 됩니다. 이런 1초점 방사줄기 배열은 클래식 디자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초점 방사줄기 배열에 대해서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기본형은 좌우 대칭으로 구성되며 사방으로 제작되나 일방화로 제작이 가능하다. 앞서 특징에서 살펴본 것처럼 좌우 대칭이고 사방형으로 제작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일방도 가능하시고 저희가 시험을 치실 때는 사방화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곡선 형태의 외곽선 구성으로 제작한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곡선 형태의 외곽선 구성으로 제작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선이 가지고 있는 평온함을 표현하기 위한 또 다른 어떤 외곽선이 너무 직선적이나 뾰족한 부분이 있지 않게끔 자연스럽게 곡선형으로 제작을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완성된 높이는 높지 않게 가로는 길게 표현한다. 매번 지금 특징에서부터 유의사항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험을 치실 때는 보통 30cm를 넘지 않는 길이를 제작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각상의 초점, 비주얼 포컬 포인트는 중심 부분에 위치한다. 수평형도 중심 부분에 위치하고요. 그리고 방구형 같은 경우에도 비주얼 포컬 포인트가 중심에 위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삼각형이나 수직형이나 부채형 같은 경우에는 45도 각도로 앞쪽으로 배치를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작을 하시면 수평형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알폼 세팅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요. 매번 말씀드리고 있지만 프로알폼의 가장 기본은 화기에서 흔들리지 않게끔 고정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형태를 구성할 때 폼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이후에 프로알폼을 메우기 위한 작업들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기능사 제2과제에서는 프로알폼 높이를 4 내지 5cm 정도 하시면 충분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높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알폼 시작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팅된 형태로는 프로알폼을 세로로 세팅한 상태고요. 호리존탈 스타일은 사방에서 꽂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방 재단을 하십니다. 먼저 십자 재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8등분 재단, 4선 재단까지 해주시면 수평형을 만들 수 있는 기본 재단을 하시게 됩니다. 자, 수평선은 지금 양쪽으로 보이는 이 부분 수평선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사이즈에 맞게끔 꽂아 주셔야겠죠. 그리고 VFP 수직선은 중심부에 있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MFP, VFP는 계속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지가 정확하게 있으시면 실제 수업에 들어오셔서 실습을 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자, 위에 보이는 이 부분 수평형에서 1cm 약간 높게 해주는 거는 화해 장식 소재의 특징상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을 살짝 높게 하셨을 때 원만한 유선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자, MFP 여기 있고요. VFP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면도에서 보시면 VFP, MFP 명확하게 보이시죠? 그리고 측면에서 봤기 때문에 긴 형태가 아니라 원형의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서 보신 완성 형태를 보시면 평면도죠. 위에서 보신 완성 형태를 보시면 자연스러운 유선 형태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VFP 중심부에 있고요. VFP 수평형 형태 길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이를 개척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습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성형 한번 볼까요? 정면도에서 보시는 겁니다. 아까 측면도에서 보셨을 때는 이렇게 원형의 형태였다면 정면도에서 보시면 길이가 길게 보이는 걸 보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시된 소재를 가지고 실제 소재를 가지고 완성한 형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좌우 길게 수평형이고요. 중심부에 BFP 이렇게 와 있습니다. 앞에서 봤을 때 모습 자연스러운 유선형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위에서 보셨을 때 이렇게 유선형을 이루는 타원형 형태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베라를 이용한 하이장식에서 여러분들이 쓸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진 형태입니다. 끝에서부터 자연스러운 유선형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요. 그리고 수평형 길이 길게 하시고요. 중심에 거베라 BFP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평형은 어떻게 보면 방구형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하시는 게 훨씬 더 원활한 형태를 잡는 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습을 제작할 때도 방구형을 먼저 하시고 수평을 하시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드릴 거고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렸던 수평형이란 어떤 건가에 대한 특징들을 기억하고 오시면 실습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미리 제시되어진 블루밍 스틱으로 수평형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루밍 스틱으로 제작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꽃의 얼굴에 시선을 많이 뺏기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MFP를 잘 찾아가고 있는가를 보실 수 있는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블루밍 스틱으로 한번 수평형을 제작해 보시고요. 제작하실 때 MFP, VFP 어떻게 위치를 하는지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평형 형태 완성되신 이후에는 사진으로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체크하시고요.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수평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전 학습을 통해서 충분한 형태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실제로 실습에서 거베라나 니시안, 카네이션을 사용하실 때는 더 편안한 재단이나 편안한 형태를 잡는 기술들을 습득하고 들어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요. 만드신 사진 꼭 올리셔서 여러분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블루밍 스틱으로 먼저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꽃을 가지고 삼각형 형태를 만들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들어오셔야만이 꽃을 사용하시는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훨씬 더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꽃은 한번 잘라지면 다시 부착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길이를 재단한다거나 그리고 꽃을 형태에 만드는 길을 찾아가는 것을 실습용 블루밍 스틱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꽃꽂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플로럴 폼을 화기에 세팅하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 거고요. 실제 시험장에 가시면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화기가 아니라 조금 더 큰 사이즈를 사용하실 건데 실제 시험장에서 쓰는 면적의 크기는 똑같도록 해서 저희가 블루밍 스틱으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된 로즈골드 화기와 블랙 오아시스 드라이 상태입니다. 물에 적시시면 무거워지고 블루밍 스틱이 드라이 스틱이기 때문에 썩거나 곰팡이가 필 수 있기 때문에 드라이된 상태로 세팅을 하실 거고요.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사용하실 면적은 플로럴 폼의 세로의 측면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용하실 거라 이 넓이를 그대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분의 1 조각 중에 일부분을 이렇게 넣으시면 화기 끝부분에 이렇게 걸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부분을 살짝 잘라주시면 됩니다. 화기 크기에 따라서 자르는 크기나 그리고 자르는 각도를 달리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저희 화기는 아래쪽으로 약간 좁아지는 형태라 자를 때 아래쪽을 조금 더 잘라서 이렇게 넣어 보겠습니다. 자, 측면 사이즈가 조금 아직까지 안 맞으시면 이렇게 해서 전체 사이즈 맞춰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그대로 넣겠습니다. 자, 넣은 상태에서 폼이 3cm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로 세팅을 하시고요. 그리고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하실 거는 수평형입니다. 수평형은 화장시키는 행사 제2과제 서양꽃꽂이에서 입체형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한 가지가 방구형이고 두 번째가 수평형입니다. 방구형과 수평형은 한쪽 면을 보는 게 아니라 사방을 다 보시게 하는 거라 플로럴 폼 재단에서부터 사방 재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꽂겠다, 뒤쪽으로 꽂겠다 메시지가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꽃들을 다 스프레드 하듯이 펼쳐서 꽂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중심을 잡아주는 재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십자 재단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시 사선 재단을 한 번 더 해줍니다. 이유는 여기서 저희가 꽃을 꽂을 때 측면으로 나가는 45도 꽃들이 가끔 여기서 저희가 꽃들을 꽂을 때 측면으로 나가는 45도 각도의 꽃들이 있습니다. 그 꽃들을 잘 꽂기 위해서 먼저 재단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폼 측면 잘라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먼저 수평형에 제시된 조건이 높이를 30cm를 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기능사 시험에서 쓰시는 화기는 이거보다 좀 더 높은 화기라서 길이 재단은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체 화기 높이만큼 사이즈를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합의 높이만큼 사이즈 이렇게 잡으시고요.
그리고 3cm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폼이 3cm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높이 결정하시고요. 자, 그 다음 측면으로 가는 거는 높이를 제가 재어보면 대략 한 12, 3cm 정도 됩니다. 자, 높이를 한번 재단을 해보시면 대략 한 14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높이가 14cm면 폭이 얼마나 돼야 되고 넓이가, 길이가 얼마나 돼야 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보통 3대 5대 8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3, 5, 8. 그래서 조금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조금 아주 많이 길게 할 수도 있고 기본은 3, 5, 8, 3대 5대 8 개념으로 보시고요. 높이가 14 정도 나오면 3대 5대 8 개념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개념까지 다 인식하시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냥 폭을 20cm 내외로 하시고요. 길이는 편안하게 하시고 싶은 길이만큼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먼저 계산을 해봤을 때는 24.5 그리고 37.8 정도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사이즈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한번 이렇게 길이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측면 길이 37.8 정도 되려면 적어도 20cm 내외는 돼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재단을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길이를 잘 모르실 때는 이렇게 재서 재단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비슷한 사이즈가 나오겠죠. 네. 그러신 다음에 아까 사방으로 꽂는 45도 각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방 45도 각도에 꽃을 꽂아 주는데 이렇게 하시면 얘가 이렇게 유선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유선형을 이렇게 그리면 잘려나가죠. 이 부분도 똑같이 유선형에 맞게끔 사이즈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이 선상을 따라서 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군데 다 똑같이 그렇게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자, 이때 제대로 내가 잘 했을까 확인하는 거는 이렇게 유선형을 그리는 거죠. 길이가 좀 길 때는 조금 넣어주시고,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형태의 사방으로 꽃이 펼쳐져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수평형은 방구형을 늘려놓은 것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태를 인식하는 데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형태를 인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심 부분에 어떻게 메워서 들어갈 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방이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적으로 4개는 쓰셔야 되겠죠. 근데 측면으로 길게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하시면 한 6개 정도. 그리고 중심 부분에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이 블루밍 스틱을 썼는데 실제 이 초록색 중심 부분에 지금 들어있는 블루밍 스틱을 제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똑같은 걸 썼지만 중심 포칼 포인트에는 이렇게 얼굴이 큰 아이를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이 같이 재단하셔가지고요. 여기 중심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측면 재단하십니다. 재단하시고 길이 같이 재단하겠습니다. 하셔서 각도 약간 주시고요. 자, 이때도 확인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형태 안에 들어있는지. 만약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이 형태에서 너무 벗어나니까 끌어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유선형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신 다음에 나머지 네 개의 블루밍 스틱을 중심꽃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펼쳐주십니다. 자, 방구형이면 똑같은 원형을 그리듯이 꽂아주시면 되지만 수평형이기 때문에 약간 측면으로 바깥으로 나간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때 길이는 중심에 있는 아이의 플러스 3 정도 하시면 되겠죠. 자, 똑같은 길이로 4개를 재단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재단을 해놓고요. 중심에서 조금 길이 조금 자르겠습니다. 살짝 나가듯이, 그리고 살짝 나가듯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살짝. 자, 이때 꽂히는 위치는 사방사선으로 잘라놓은 위치 정도에 넣어주시면 크게 무리수 없이 하실 수 있으세요. 이 또한 유선형이 맞는지를 한번 이렇게 형태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만약에 얘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으면 유선형에 걸리겠죠. 이럴 때는 안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그리고 사이사이에 나머지 블루밍 스틱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으신 다음에 유선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꽃들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사이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에. 네, 꽃들이 같은 선상에 있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하시다 보면 계속 이렇게 어긋나서 다시 찾아서 넣고 하시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그거 반복해서 오셔야만이 대면 수업에 들어오셨을 때 충분히 꽃에 대한 인식도 하실 수 있고 재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가위는 가급적으로 바깥 방향으로 돌려서 써주십시오. 자, 보통은 소재를 잡고 이렇게 가위를 잠시만요. 이렇게 손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치는 경우 너무 많기 때문에 꽃 봉우리를 위쪽으로 잡으시고요. 가위 끝을 바깥으로 멀리를 향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꽃들 사이를 메워주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 어느 하나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험 과제 7개 중에 입체형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라서 조금은 꽃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도중에 이건 좀 생각보다 작업이 많겠는걸 하는 생각도 드실 수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위에서 한번 볼게요.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약간 재밌는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드실 건데요. 이렇게 형태를 맞춰가는 과정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형태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꼭 잊지 마십시오. 저희도 꽃이 너무 예쁘면 예쁘다 하다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벗어나서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사에서는 반드시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셔야만이 기능사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수평형을 하라고 했지만 너무나 꽃이 예뻐서 너무 멋스럽게 꽃을 아무리 잘 꽂아도 수평형이 아니면 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무슨 형태를 하고 있고 어떻게 꽃을 꽂아야 되는가에 대한 인식은 반드시 가슴에 새겨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간 꽃이 너무 예뻐서 예쁜데? 하는 순간 형태가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의도하지 않은 또 다른 어떤 선이 튀어나와서 원만한 형태를 이루지 못한다거나 내가 하고자 했던 형태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도중에 한 번씩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가시다가 오락실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셨더라도 빨리 나오셔서 내가 무슨 형태를 하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입체형을 하실 때는 조금은 시야를 넓게 가지셔야 돼요. 일방형일 경우에는 앞부분만 신경을 쓰시면 되지만 입체형에서는 앞,
앞뒤 좌우를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각을 넓게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지를 잊지 마시고 끝까지 마무리를 해내는 힘이 기능사를 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